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죠? 아이고, 고생보다도 진짜 힘든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산불은 주불은 다 잡혔고 잔불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잔불 정리도 어제까지 거의 끝났고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뒷불 감시라 이래서 그 불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연기가 조금만 나도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네. 다 끄는 걸로. 어제까지는 잔불을 가면 조금 더 불씨가 남아있어 연기가 많이 오고 또 화선이 갑자기 좀 생기고 그런 건데 그것까지 마쳤고요. 예. 오늘부터는 뒷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짚어야 될 게 예.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좀 하나하나 예. 좀 짚어보죠. 예, 일단 예. 지금 그 주불을 잡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야간에 투입할 장비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실태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이게 이제 낮에는 헬기가 떠서 하는데 네. 이번에 헬기가 떠도 바람이 워낙 세서 작동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아침 일찍 연무가 많아서 네. 저녁에 연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11시 넘어야 헬기가 작동을 했는데 예. 밤에는 거의 속수무책이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진화대가 올라가서 불 끄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는 바람이 적게 부는데 바람이 적게 불 때 헬기가 동원되면은 좋은데 그렇죠. 야간 장비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야간 헬기 만들어야 된다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예. 이거 R&D 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가운데 야간에 떠서 이 그 불을 잡을 수 있는 헬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헬기가 많이 있긴 있는데 예. 야간 작업을 할 수 있는 헬기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 야간에서 불빛을 비춰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네.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있는 헬기도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면서요? 우리나라 헬기가 30년 넘었는 게 많고 특히 러시아에서 가온 게 네. 아부프 거기 주인데 네. 거기 30년을 넘었잖아요. 예. 90년에 가지고 왔으니까 예. 그 헬기들이 한 30%는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 헬기가 여하튼 한 70%는 20년 넘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기 떨어진 것도 33년이 됐는 건데 예. 그래서 헬기 장비 최신화하는데 굉장히 힘써야 되고 국산화 헬기를 만드는데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헬기도 예. 임차를 하는 경우라면서요? 임차 빌려오는 거라면서요? 그 빌리는 게 이제 우리 시군에서 예. 대충 자기들 한 대씩 빌렸는데 큰 거 빌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불이 상시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500리터짜리 800리터, 1000리터 미만이 한 70% 됩니다. 임차 헬기가. 그래서 시군에서 빌리는 임차 헬기 이거 국가 수준에서 올려야 된다. 예. 국가에서 헬기를 다 준비해서 대형 헬기 8,000리터가 대부분 제일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형 헬기 8,000리터짜리 한 7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3분의 1은 2대는 늘 수리 중에 있고 또 헬기가 여기 80대 1에 오더라도 예. 주민들은 왜 헬기는 많이 왔다 하는데 헬기 소리가 안 나느냐. 왜냐하면 기름 넣고 또 수리하고 이런 한 3분의 1은 거의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헬기를 우리나라 수준에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장비 보급이 시급하고 지금은 이상 기온이기 때문에 과거 산불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산이 우거졌는 게 보통 우거졌는 게 아니고 산도 많이 우거졌고 그리고 낙엽도 30cm에서 1m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작은 헬기 물뿌리에서 500리터, 800리터, 1000리터짜리 물 뿌리면 위에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 8,000리터, 지금은 8,000리터 제일 크니까 이 헬기가 와야지 그래도 주불이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헬기 임차라고 한다면 지금 임차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헬기 사용료를? 사용료를 시군에서 내고 있죠.
보통 시군에서 직접 빌리거든요. 지자체에서 도단위에서는 헬기를 우리 경북도에도 헬기를 직접 소유하고요. 직접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고 시군 단위는 헬기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헬기를 임차해가지고 1년에 뭐 1, 20억씩 주고 임차를 합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뭐 약간씩 지원해 주는데 시군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불건은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렇네요. 소방한테 모든 전문가처럼 맡겨야 된다. 과거 소방은 산불 위주가 아니고 민가라든지 우리 바다 육지에 있는 그렇죠. 불건은 제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와서 경북도는 산불이 났는데 산에 올라가는 소방이 아무래도 불건은 전문가 아니냐. 그래서 산불 대응 특수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80명으로. 이분들이 밤에 잘 올라가서 잘 끄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사님이 말씀하신 전문 인력 확충 문제인가요, 그게? 그렇죠. 전문 인력을 소방청이 중심이 돼서 전국에 불이 나면 소방이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지금 산림청이 하는데 소방과 산림이 이중화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불 끄는 데는 소방 119다. 그래서 소방을 산불 끄는 데 더 전문화시키면은 또 헬기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부에 이제 그 대형 장비 도입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건 아까 이제 헬기 문제 이런 거고 연결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헬기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수송기 있잖아요. 아, 수송기. 예. 수송기에서 전문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 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수송기는 헬기보다는 바람이 불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양이 많습니다.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수송기 우리나라 수송기 써야 된다. 이렇게 권한대행한테 보고를 드렸었죠. 예.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거 검토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전에도 검토를 몇 번 했었습니다. 국방부가 문제인데. 요번은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서. 그 지금 산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층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과연 재난 문자 중심으로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좀 따라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재난 문자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방송을 하고요. 또 마을 순찰대라 이래서 그게 동네마다 그 이장이라든지 또 그게 무슨 자율방범대 뭐 청년들 뭐 이런 분들이 마을 순찰대를 구성해서 한 마을에 20-30명씩 이분들이 직접 연락을 드리고 하거든요. 문자를 못 보는 분들은 아주 90이나 이래 된 노인들 외에는 뭐 지금 한 70 조금 넘은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문자를 더 잘합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한 몇 분들이 문자를 못 보는 거지. 그분들은 이장님이나 마을 순찰대한테 직접 연락을 하고 고령분들은 하기 때문에 문자를 못 봐서 대피 못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그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설령 어떤 그 재난 문자나 이런 거 그러니까 통지를 받고 대피를 하더라도 대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의 경우는 산불이 보통 나면은 바람이 4m, 6m 뭐 우리 동해안 산불에서 커봐야 한 10m, 12m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27m 이렇게 큰 산불이 바람이 강풍이 불었거든요. 태풍입니다. 이때 그 대피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0km, 20km 밖에 있는 분들을 대피시킬 수 없으니까 보통 통상은 산불은 한 3, 4km 밖에 있는 분들 대피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km까지 불어가는데 순식간에 불어가가지고 대피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초대형 바람이 불었을 때, 태풍이 불었을 때 대피 방법이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 심지어 10km 밖에서 불이 타고 있어도 대피하라 하면은 이분들이 말이 되느냐, 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대피하느냐 이런데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동해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컸었거든요. 2000년도에 그때 바람이 시속 4.4km인데 이번에는 8.2km 2배가
강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피해가 그보다 훨씬 컸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재난 대비 쪽에 맞춰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 경험적으로 보면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뭔가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장비가 이렇게 노후화돼 있고 전문 인력이 없다면 대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중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상 기후돼 가지고 하는 장비의 현대화, 완전 새로운 장비, 그리고 대피 방법도 완전히 바꾸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을 계기로 대한민국 산불에 대한 대처 방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다시 갈아엎어야 시스템 된다. 자체를 바꿔야 된다. 예. 특별법 제정 주장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피해 면적이 4만 6천 헥타. 동해안은 우리보다 9일 타고 우리 7일 탔는데 거기에는 2만 3천 헥타를 산을 태웠고 주택은 동해안은 한 400채 정도 탔는데 지금 우리 경북은 3천 채 이상이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급 바람이 불어서 논밭이 거의 다 탔습니다. 지나가는 데는. 심지어 산에 불이 났는데 바다에 있는 배가 19척이나 탔습니다. 그렇죠. 바다에 있는. 그래서 이 복구하는데 울진 산불 때 제가 복구를 산림 대전환 우리나라 산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 이미 산을 복원하려고 하면 100년이 걸리는데 이 관광 자원을 바꾸자 이래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산지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특례를 적용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산을 개발하고 농지를 개발하고 바다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야지 전화 이복 이미 불은 다 탔지만은 우리 후손들한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제조업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새 시대에 맞는 산업으로 바꿔주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피해 복구도 중요한데 일단 이재명이 한 3,700여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그 지금 마을 회관이나 체육관에 계시는데 이분들도 정말 빠르게 대부분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마을 근처에 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을 빠르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모듈 주택, 이미 주택 만들어놨는 게 있습니다. 모듈 주택 가서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달 내로 다 그분들을 모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또 임시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민 대책도 선진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환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체육관에 가서 특히 요양에 있는 분들이 체육관에 가 계시니까 이건 모습이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돈이 좀 들더라도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제가 울진 산불 때 실험을 해봤거든요. 덕구 온천이 거기서 다 가서 대피를 하자. 처음에는 우리 분들이 굉장히 순수해서 체육관에서 밥맛 삼시 세끼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호텔을 가라 하니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좀 안 맞아 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진국형 대피 또 집도 미리 준비해 놨다가 행안부 장관 대행이 이어와서 계시는데 현지에 제가 어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주관이 대피 주택, 임시 주택을 수백 채, 수천 채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재난이 당하면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잠정 추산은 나왔나요? 이것이 조사하기 굉장히 힘든데 4월 6일까지 지금 조사를 해달라 당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냥 언론 추산되는 것도
집만 해도 3,200채가 지금 전소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 산은 46,000헥타, 46,000헥타, 동해안이 23,000인데 그 2배가 되고, 동해안이 집에 400채 탔는데 그게 9배나 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바다까지 피해가 있었으니까 피해 실태는 지금 당장 얼마다 할 수는 없지만은 동해안 피해 적어도 3배. 그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잠정 추산은 아무리 빨라야 4월 6일쯤 돼야 나온다. 4월 6일 날. 이쯤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역대 최대 피해가 2000년 동해안 산불인데 예. 동해안 산불의 몇 배가 되는 이것은 이상 기온에 따른 이상 기후에 따른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하는 계기가 되도록 저들이 최대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긴급 예. 재난지원금 주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단 의회하고는 얘기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5개 시군에 예. 5개 시군에 27만 명이 사는데 예. 그분들한테 우선에 집에서 집이 전소됐기 때문에 나올 때 어떤 분은 반팔 입고 스리퍼 신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뭐 생필품을 준비할 수도 없고 뭐 집에 다 탔으니까. 그래서 우선 30만 원씩 지원하자 이래서 의회와 상의를 했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서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서 오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면은 통과될 수도 내일부터 있겠네요.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예. 이래서 오늘 바로 통과해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은 잡혀서 다행인데 사실은 이제 일은 지금부터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복구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새로운 지역을 만드는데 특히 북부 지역이 낙후됐거든요. 예.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파괴의 미학이라 이래서 파괴되는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고생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할게요, 지사님. 잘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했습니다.